야마하에서 올해 인증받은 바이크가 아직 한 대도 없다. 그리고 진주 갤러 분들과 4천 라이딩, 내가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 안녕하세요, 부은코코입니다. 오늘도 로얄필드 인터셉터를 타고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비시즌 마블2 스탬프 투어를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진주에 있는 버거 15에 오실래요? 라고 연락이 와서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바로 진주로 와버렸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남해로 단체 라이딩을 가면서 야마 오토바이의 인증 관련 이야기를 약간만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를 판매하려고 하면은 정부에서 매기 인증을 받아야 하죠. 특히 올해부터는 유로5는 판매를 못하게 막혔고 유로5 플러스 인증을 받아야지만 오토바이의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유로5 플러스 인증을 어떤 바이크들이 받는지를 봄으로써 신모델이 출시가 어떤 게 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동기 배기가스 인증 조회를 이렇게 검색을 돌려보면 혼다나 스즈키, 할리 데이비슨 등등과 같은 곳은 XL750, CRF300LA라든지 인증을 받은 목록이 보시다시피 좌르륵 나옵니다. 말하는 사이에 버거 15에 도착을 했네요. 길 건너편이 버거 1호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입니다. 오늘의 목적지죠. 이 버거 1호 사장님이 제 유튜브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한 번은 댓글로 놀러 오시면은 햄버거를 공짜로 준다고 하셔서 놀러 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벌써 떠나는 길입니다. 저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좀 찍으면 좋을 텐데 아직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 밥 먹는 식당이나 가게 안에서 막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고 그러는 건 좀 무리네요. 죄송합니다. 이날 사장님께서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너무 바쁘셔서 대화는 많이 못 나누고 이렇게 서비스만 받아서 맛있게 먹고 남해 쪽에 데이원이라고 하는 무인 카페가 경치가 좋다고 해서 사천을 통과해서 남해군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정상적으로 이륜차를 25년도인 올해에도 팔려면은 미리 24년도에 하반기나 상반기 아니면 25년도 상반기에 인증 신청을 해서 미리 인증을 좀 받아놔야 올해 원활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야마하만 현재 보면은 인증을 받은 차량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 2024년 상반기 야마하 수입점인 모터 트레이딩으로 검색을 하면은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뜨죠. 2024년 상반기에는 인증받은 바이크가 야마하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2024년은 유로5에서 유로5 플러스로 바뀌면서 인증을 새로 받으려는 이륜차들이 가득 모여서 굉장히 많은 이륜차들이 인증을 새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야마하 측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새로 인증받은 이륜차가 한 대도 없고 그렇다면 하반기에 몰아서 인증을 새로 받은 걸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보시다시피 2024년 하반기에도 야마하 수입처인 모터 트레이딩으로 검색을 했을 때 야마하 이륜차가 하나도 검색에 잡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야마하 측에서 2025년부터 유로5 모델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유로5 플러스 모델을 새로 들여와야 판매가 가능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2024년 내내 인증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야마하가 어디 작은 브랜드도 아니고 일제 4사 중 한 축을 담당하는 브랜드인데 한국에서 2025년을 앞두고 단 한 대도 인증을 새로이 받지 않았다. 장사를 한국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혹시나 2025년 상반기에 인증을 몰아서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2025년 상반기 업체명 모터 트레이딩으로 검색을 다시 한번 해봐도 야마하 이륜차는 단 한 대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뜬금없지만 오늘 저보고 놀자고 친히 불러주신 진주분들입니다. 저랑 놀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이분들과 현재 남해로 함께 잘 이동하는 중이고요. 계속하자면 야마하는 결국 2024년 상반기, 하반기는 물론이고 2025년 상반기에도 새로 인증을 받은 이륜차가 한 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이륜차를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유로5 재고 차량 정도만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아마 되고요. 오늘 야마하에서 R9을 새로 공개를 했는데 R9이 인증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판매는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마하에서 현재 이렇게 미인증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들은 바는 없지만 한간에 떠돌고 있는 루머에 따르면 일본 야마하 본사에서 한국의 야마하 코리아를 직접 세워서 운영하려고 한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영업 중인 한국 모터 트레이딩 측과 일본 본사 측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루머가 현재 유저들 사이에서는 떠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이나 정보가 아닌 단순 루머일 뿐이고요. 아무튼 야마 팬분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들이 계속 퍼지던 와중에 이번에 R라인을 새로 공개를 하는 행사를 해서 소문이 다소 누그러졌어요. 이거 철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까지 은근슬쩍 나오려고 하다가 R라인이 공개되는 행사를 하는 걸 보고 R라인 나오는 거 보니까 다 황당무계한 소문일 뿐이고 그냥 뭔 일이 잠깐 있나 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아무튼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지만 야마하에서 R9을 내놓은 만큼 아마 조만간 R9을 팔기 위해서 인증을 받을 것 같고요. R9 인증이 나올 때쯤 되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유로5에서 유로5 플러스로 바뀌는 상황에서 인증을 한 대도 받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건 맞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혁신도시에서 출발해서 진주 경상국립대학교가 있는 가자동 방면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닌다고 진주에서 꽤 오래 살았었는데 졸업한 이후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또 자주 오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걸 들으셔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어서 오토바이를 제가 타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어요. 저도 오토바이를 타기 전에는 오토바이 같은 건 덩치도 크고 외향적이고 남자답고 키 크고 터프하고 약간 최민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나 타는 거라고 생각을 은연중에 했었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를 안 타봐서 저도 모르게 가졌었던 일종의 편견이죠. 그리고 또 뭔가 오토바이를 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막상 오토바이를 타고 보니 전혀 그런 거 없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취미이더라고요. 오토바이가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동에 부담이 적고 주차 걱정도 없고 연비도 좋은 편이라서 기름값 부담도 적고 그리고 개방적이죠. 차를 타면은 사방이 다 유리와 벽으로 막혀 있어서 비록 유리 너머로 시야가 보여도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면은 사방이 막힌 것 없이 뻥 뚫려 있고 바람과 주변 냄새가 바로 느껴지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차는 가속 페달 밟고 핸들 돌리면 그에 따라 운전이 이루어지지만 오토바이는 팔, 다리에 힘을 얼마나 주는지 시야를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릎은 얼마나 내밀었고 엉덩이는 시트에 얼마쯤에 위치했는지 등등 단순히 핸들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몸의 중심을 이동시켜 가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온몸을 이용해서 타는 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습니다. 똑같이 스로틀을 당기고 있어도 몸의 중심을 어디로 움직이고 시선을 어디로 향하며 바라보고 있는 곳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거든요. 차가 마차를 조종하는 마부가 되는 것이라면 오토바이는 말을 타고 달리는 기수가 되는 것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차는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타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데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타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고 목적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 탈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목적지를 일부러 만들 때가 많습니다. 누가 서울에서 합천까지 온대. 그러면 가야지. 누가 매장을 열었대. 그럼 가야지. 누가 오토바이를 새로 샀대. 그럼 가야지. 어디 뭐 축제를 한대. 그럼 가야지. 이런 약간 큰 이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되면은 진짜 어디 끌고 갈 구실이 없어지거든요. 하도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러면은 나중에는 정말 별거 아닌 이유도 짜내서 타기 시작해요. 오늘 날씨가 영상이네. 그러면 영상인데 안 타면 좀 이상하겠지. 이러면서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왔다고 한번 타주고 R3를 안 탄 지 2주일이 넘었네. 이거 R3 너무 안 타주면 방전될 수도 있고 배터리의 컨디션을 위해서 좀 타줘야겠지. 이러면서 또 핑계 대면서 타주고 대구 쪽에서 치킨 축제를 한다고 구미 쪽에서 라면 축제를 한다고 함양에서 산삼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온갖 구실이란 다 만들어서 막 타고 다닙니다. 오토바이 타는 그 자체가 재미가 있으니까 뭐라도 핑계를 자꾸 만들어서 타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 자꾸 목적지를 설정하는 차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만큼 오토바이 타는 게 정말 재미있다는 거고 심지어는 전국에 있는 등대를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스탬프 투어 하는 형님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등대 스탬프 투어라고 등대 여권 같은 수첩을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등대란 등대는 다 찾아가가지고 도장을 등대 여권에 모으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 안 힘들어? 하고 물으니까 그 형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직도 오토바이 타고 도장 찍으러 갈 곳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힘들어? 즐겁지?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아, 지금 말하는 사이에 4,000교까지 왔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야, 미쳤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 아무리 오토바이 타는 게 좋지만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오토바이를 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형 따라서 딱 하루 등대 스탬프 투어를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등대를 찾아다니는 거니까 이렇게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들을 수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면서 스탬프를 찍고 모으다가 배가 고파서 밤에 바닷가에 있는 한 노포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옆에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슬며시 오시더니 혹시 등대 여권 스탬프 모으시는 분들이세요? 하시면서 묻더니 자기도 스탬프 투어 중이라면서 막 여권 보여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막 여권 보여주면서 자기는 어디 어디 갔다 하면서 어울리기 시작하는데 그거 보면서 이야, 우리 말고도 이거 진짜로 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하고 놀랍기도 했고, 취미의 길이나 취미의 영역은 진짜로 다양하고 참 많구나,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지금 사천대교를 건너고 있는데 정말 오늘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 시야도 넓고 바람도 그렇게 많이 안 불고 라이딩하기 너무 좋은 최고의 날씨네요. 이런 날은 바이크 타고 발이 안 나가면은 라이더가 아니죠. 오늘 사실 날씨가 어찌 될지 기상을 안 보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그냥 째집니다. 그리고 여럿이서 같이 가고 있었는데 다 안 보이고 저 혼자 따로 가고 있죠. 제가 너무 느려가지고 가다가 쳐져서 그냥 저 혼자 따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제가 하는 바이크 여행 갤러리 이름을 따서 나겔식 발이라고 부르는데 단체로 우르르 주행하지 않고 자기 속도와 리듬에 맞춰서 그냥 편하게 따로따로 이동하는 발이를 말해요. 단체로 이동하는 바리도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따로 가는 바겔식 바리도 사고 위험이 적고 대여를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적고 생각보다 여러모로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더라고요. 단체로 드라이빙을 하는 걸 때로 드라이빙 한다고 해서 떼빙이라고도 하고 대열주행이라고도 하던데 저도 모임에 나가서 몇 번 해보니까 속도도 맞추고 줄도 맞추고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저하고는 솔직히 그렇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적지를 정해두고 따로따로 이동하는 이런 바겔식 바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 왼편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네요. 센장님께서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시다가 제가 오는 거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주셔서 저도 이렇게 도착 장면을 한 컷 건졌습니다. 여기는 데이원 무인 카페 서포점이라고 하는 곳인데 창밖으로 바다와 사천대교가 너무 멋지게 잘 보이는 전망이 멋진 장소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를 받아서 와보았습니다. 이야, 정말 전망이 멋지죠. 앞에 보이는 저 긴 다리가 방금 한참 동안 인터셉터를 타고 건너온 사천대교이고요. 바다도 눈앞에 정말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또 좋은 게 데이원 무인 카페라서 커피 가격도 저렴하고 와이파이도 빵빵하게 터지고 내부가 겨울인데도 난방이 잘 돼서 엄청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주차장도 엄청나게 넓고요. 갈 곳이 딱히 없으실 때 책 하나 들고 오토바이 타고 여기 오셔서 전망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쐬고 책도 좀 읽다가 가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멋진 전망도 보면서 1시간 넘게 즐겁게 담소를 나누다가 5시가 다 되어가길래 얼른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겨울에는 4시만 살짝 지나도 바람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굉장히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온 장구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면 3시 반쯤부터 귀갓길에 오르는 게 건강에 좋더라고요. 자, 집에 가는 길도 제가 제일 느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겨울이라서 오랫동안 파리를 다니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버거 1호에 가서 갤러 분들도 만나 뵙고 겨울이 되면서 근 한 달 넘게 못 나눴던 오토바이 주제 이야기로 수다도 잔뜩 들어서 기분이 엄청 좋아졌네요. 역시 스트레스 푸는 데에는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한 발이 뛰면서 바람도 쐬고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도 합천으로 슬슬 귀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